자, 교재는 242페이지 주거침입죄입니다. 자, 1번 올해 경찰 1차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3번. 자, 1번입니다. 모텔에 투숙한 다음 그 말은 정상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실시간이 되었으면 퇴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퇴실에 불응했다는 거죠. 그래서 퇴실 시간이 3시간 정도 지났다고 했을 때 퇴거에 불응했으므로 퇴거 불응죄가 됩니다. 즉 적법하게 투숙한 자가 퇴거에 불응하게 되면 퇴거 불응죄가 되죠. 애당초 처음부터 불법 투숙이었다면 주거침입죄가 될 수가 있는데 적법 투숙했기 때문에 퇴거 불응죄만 될 뿐입니다. 자, 2번 쭉 읽어보시고 출입 제지 일을 한 방호 요원들을 밀치면서 로비에 들어갔다는 거죠. 자, 건조물 침입죄가 당연히 됩니다. 자, 3번 갑니다. 자,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갑이란 사람이 임의로 A가 근무하고 있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면 당연히 건조물 침입죄가 되겠죠. 틀렸습니다. 자, 4번. 자, 아내인 A와의 불화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던 아파트에서 나왔습니다. 이 아파트는 공동주거입니다. 공동주거. 자, 남편이 나왔습니다. 자, 아내가 이제 동생에게 자기 남편이 오면 문을 열어주지 말 것을 지시하였고, 그래서 동생인 B가 역시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 남편과 그 부모님이 공동으로 걸쇠를 손괴한 다음에 아파트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때 갑은 공동주거권자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 자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던 사실상 주거평온을 해친 바가 없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자, 같이 들어간 아버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권자인 아들과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버지 역시 공동주거침입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문제 2번. 작년도 경찰 2차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 공용 부분은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합니다. 자, 2번. 주거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사실상 병원 상태를 해치는 행위인지를 평가할 때에 고려할 요소 중에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가 될 수 없다. 라고 하고 있는데 마치 맞는 것 같죠? 지금 부드럽게 지금 지문이 읽혀지잖아요. 맞는 것 같지만 틀린 지문입니다. 주거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주자 의사에 반하는지를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평온 상태를 해쳤느냐를 갖고 따집니다. 그래서 해설 가보죠. 자, 별표칩니다. 아주 중요한 지문인데 자, 쭉 읽어보시고 침입이란 여기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에 객관적 외향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쭉 보시게 되면 의사에 반하는지는 평가하는 고려할 때 요소는 되지만 주된 평가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 고려사항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의사에 반하는지는 X 할게요. 그럼 뭐가 주된 요소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 밑에 보시면 이 평온 상태를 해치는지 이 행위태양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친다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바로 뭡니까? 주거침입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법익인 것이죠. 그 보호법익을 침해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고 꼭 좀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2번 질문은 틀렸습니다. 자, 3번.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 사실로 이미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되는 거죠? 주거 침입죄가 되죠. 그러면 퇴거해야 되는데 퇴거하지 않습니다. 계속 불법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퇴거하지 않고 불응했으므로 이 부분은 퇴거 불응죄가 됩니까? 퇴거 불응죄는 주체가 적법 또는 과실로 들어간 자만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무단 침입했다고 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이 사람은
적법하게 들어간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거 퇴거불응죄의 주체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럼 이 부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거침입죄 두 가지가 되고 경합범위 됩니다. 죄가 두 개입니다. 자, 4번 질문. 행위자 자신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점유하고 있는 주거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되지는 않지만 어떤 판례입니까? 이 판례입니다. 자, 요 갑과 아내가 불화로 공동생활 영위하던 중 남편이 집 일부를 챙겨 나온 그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공동으로 주거하는 자 이 경우에는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지만, 자,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관리하던 사람이 그 공동생활에서 이탈하거나 관리 지배를 상실하게 되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주거침입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지문도 받으시고요. 자, 이 특별한 사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죄 여부를 따집니다. 만약 그런 사정이 없다면 죄가 되지 않지만, 그런 사정이 있다면 죄가 되는 부분 꼭 좀 정리를 해두시고 뒤에 한번 또 나올 겁니다. 자, 3번 해경 간부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주거침입죄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들어가야지만 된다. 아닙니다. 전부 침입설이 아니거든요. 일부 침입설입니다. 일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평을 해치게 되면 기수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가 틀렸고요. 2번 이미 수일 전에 두 차례 걸쳐서 강간하였던 갑이 대문을 열고 몰래 들어갔잖아요. 이 자체가 주거침입이고요. 그리고 좁은 통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집 주위를 그 방을 둘러싸고 있는 위요지가 되기 때문에 몰래 들어와서 위요지 상태에서 있는 상태에서 엿봤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거침입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동그라미. 자, 디귿번 공동 거주자 중 한 사람이 정당한 근거 없이 다른 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부싸움 했던 그 사건입니다. 자, 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거주자가 공동생활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거죠. 누굽니까? 아내가 금지했죠. 자, 이 다른 공동 거주자 남편입니다. 이 남편이 이에 대항하여 들어갔다 하더라도 자기 집에 자기가 들어가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것은 주거침입죄가 되지를 않죠. 맞는 말입니다. 동그라미.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살고 있는데 지금 부부끼리 싸움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짐 싸서 나갔습니다. 다른 거주자가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문을 닫아 걸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가출한 사람이 자기 집에 문을 따고 들어가게 되면 그게 주거침입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요. 그것을 이렇게 문장으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 1번 가볼게요.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만으로는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기면 터치를 하면 착수입니다. 노터치면 착수가 아닌데 터치하면 착수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남편이 부재 중입니다. 근데 그 처가 혼의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B가 열어준 현관문을 들어갔을 때 주거침입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옛날 판례는 죄가 된다 했지만 판례가 변경됐죠. 그래서 B가 열어주었다는 말은 B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고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동그라미. 정답은 그래서 두 개가 틀렸죠. 답 3번입니다. 자, 4번입니다. 작년도 경위공채 간부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 지금 원래 4번까지만 이 경간부 문제이고 5번은 그 해경 시험에 나온 것인데 마땅한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정답은 2번 그리고 5번입니다. 자, 1번 가죠. 자, 착수가 인정되려면 그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 일부를 실현하는 데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한 행위를 개시하는 것이면 족하다. 맞습니다. 자, 2번입니다. 타워 크레인에 올라가서 이를 점거한 경우에 그 타워 크레인과 운전실은 객체가 된다. 맞아요? 타워 크레인은 객체가 되지 않죠. 타워 크레인과 운전실은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골리앗 크레인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골리앗 크레인은 워낙 크기 때문에 건조물 침입자의 객체가 되지만 타워 크레인은 조그마해요. 그래서 이건 작업실에 불과하다 뿐입니다. 작업실에 불과하기 때문에 객체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3번. 자, 일부가 부재 중인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 승낙을 받아 들어갔다면, 그것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부재 중인 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평을 해쳤다고 볼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그 앞에서 배웠던 간통사건입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자, 4번.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경우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는 거주자 의사에 반하겠으나 맞는 말이죠. 단순히 주거에 들어간 행위 자체가 거주자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곧장 주거 침입죄가 되지는 않는다. 맞습니다. 자, 5번. 자,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말은 중도금입니다. 계약금이야. 계약금 주고 만약에 마음이 바뀌어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뭐 계약금 뭐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중도금을 줬습니다. 중도금을 주었음에도 이제 마음이 바뀐 거야. 그래서 그러면 계약금은 못 돌려받는 건 당연히 알겠지만 중도금까지 저쪽에서 매도인 측에서 중도금도 못 준다고 하니까 이 매수인이 중도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거야. 아니 계약금 내가 떼끼는 것은 알겠는데 중도금까지 왜 먹으려고 하냐. 중도금은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소송 걸었습니다. 소송 걸어서 결국 승소 판결 받아냈습니다. 그래도 안 준다고 하니 강제 집행이 들어간 거예요. 강제 집행에. 강제 집행이 들어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진짜 내가 이 집 계약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도인이 매수인이 잠가 놓은 위 출입문에 열고 들어갔다고 했을 때 주거 침입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매수인 측에서 계약을 포기하겠다고 하여 계약금, 중도금, 특히 중도금 반환 소송까지 해서 승소해서 집행 착수한 경우라고 한다면 매수인은 진짜 그 집을 살 의사가 없는 거죠. 없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매도인이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은 주거 침입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집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까지 매수인 측에서 소송까지 제기해서 착수해 나아간 것이라고 한다면 아하 이 사람은 진짜 이 집을 계약할 생각이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포기한 것이라고 알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매수인 측에 갖고 있는 주거의 평온 상태는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주가 들어간 것은 주거 침입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자, 변시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초인종을 누른 것은 착수가 아닙니다. 문을 잡아당기면 착수이지만 초인종을 누른 것은 너 나와라. 내가 들어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 나와라. 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착수가라고 볼 수 없어요. 구획 또는 통제가 되지 않아서 통상의 보행으로 쉽사리 넘나들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주거침입죄의 객체성을 상실했죠. 탈락입니다. 예를 들면 마을 공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네 어린이 놀이터 이런 데 생각하시면 비록 울타리 등을 뭐 나무 정원수를 약간 심긴 심었지만 통상의 보행으로 쉽사리 넘나들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거기에 뭐 들어갔다고 해서 주거침입죄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자, 공동현관입니다.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갔습니다. 침입하려다가 실패해서 도주했다는 거죠. 당연히 이 부분은 주거침입죄가 되실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틀렸습니다. 이 사실관계 한번 보세요. 수개월 전 헤어진 연인 A를 폭행하기 위하여 이런 남자들 참 무섭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런 사실관계 발생했을 때 주거침입죄 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자, 4번 가봅니다. 자, 전에 강간했던 갑이 대문을 열고 몰래 들어왔다. 이 자체가 주거침입인 것이고 말씀드렸듯이 저번 통로는 위요지가 됩니다. 그래서 평온 상태가 침해된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자, 또 출제가 됐네요. 부부싸움 했습니다. 부부싸움 했고 남편이 아파트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 임의로 들어갔다고 했을 때 자기 집에 자기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거침입죄가 되지는 않겠죠. 예외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탈했거나 상실했거나 한다는 그런 특별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때는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아시겠죠? 성립할 여지가 없다. 틀렸습니다. 중에 자꾸 나오니까요.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별표 쳐보시고. 자, 객체는 행위자 이외의 사람, 타인을 말한다. 알아두시고. 그래서 방금 읽었듯이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점유하는 주거에 임의로 들어가면 죄가 되지 않지만 일단 끊고요. 그리고 나서 밑에 이탈 밑줄, 상실 밑줄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죄가 된다는 것까지 계속 나올 겁니다. 자, 하나 더 봅니다. 자, 6번입니다. 작년도 법원직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3번. 자, 1번 가볼게요. 자, 일부가 부재 중에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들어갔다면, 그치? 그것이 다른 부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추정적 의사가 우월합니까? 현실적 승낙이 우월합니까? 현실적 승낙이 우월한 거죠. 그치? 현실적 승낙을 못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추정적 의사를 고려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일단 현실적 승낙이 있기 때문에 이 현실적 승낙이 더 우세한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주거침입죄가 되지를 않는 거죠. 이 간통사건입니다. 자, 2번. 여기도 보세요. 영업주로부터의 승낙을 받아 그것도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주거침입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목적이었다 할지라도. 자, 3번. 자, 야간입니다. 야간. 여기도 야간이죠. 야간 주거침입절도. 여기도 야간 성계침입절도. 여긴 야간이잖아요. 여긴 전부 다 주거침입이 구성요건 요소이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주거침입 절도하면 야주절 1일죄가 됩니다. 경합범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법조문의 구성요건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뺀 나머지는, 그치? 이 두 가지 죄를 뺀 나머지는, 나머지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죠. 그쵸? 따라서 절도가 그 수단으로 주거침입했을 때에는 주거침입이 절도에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절도죄 따로, 주거침입죄 따로 경합범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침입죄는 절도죄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되는 것이죠. 경합범위 됩니다. 틀렸습니다. 자, 이 밑에 3번, 4번과 꼭 비교하셔야 됩니다. 꼭 비교해서 공부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법원역 시험에 나온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묻고 있는 겁니다. 자, 밑에 특가법은 좀 달라요. 특가법은 형법과는 다르게 이 상습절도 등의 죄를 범한 범인이 그 주거의 수단으로 주거침입했을 때에는 이것이 5조의 4 제6항의 1죄가 됩니다. 1죄. 즉 상습절도를 범한 사람이 주거침입을 했을 때에는 5조의 4 하나의 죄로 야주절처럼 하나의 죄로 처단된다는 것이 특가법에 나와 있어. 아시겠죠? 형법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근데 특가법은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 주거침입은 상습절도죄의 흡수가 돼버립니다. 법조문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법조문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는 상습절도죄 일죄만 되는 것이지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형법조문과 특가법조문이 좀 다르게 돼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 판례는 흡수가 되지 않지만 4번 판례는 흡수가 된다는 것을 꼭 좀 알아두시기 바라요. 자, 여기 3번 해설은 이제 형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4번 해설은 여기 없지만 저 뒤에 문제를 풀다 보면 제가 4번 관련된 판례를 그쪽에다 실어놨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